김동섭의 인사이트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김동섭 전략가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이란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유가를 끌어올렸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시장 흐름 읽어주십시오. 머리가 참 좋아요. 머리가 참 좋습니다. 감산에도 뭐 도움이 안 되는 유가 시장에 중동 리스크를 부각시키죠. 트윗을 통해서 이란 함정들을 격퇴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유가는 반등에 일단 성공을 해서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유가는 이제 결국 갈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생기든 유가가 안 가고는 시장은 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을 본다면요, 유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그 S&P 500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 약 한 67% 정도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는 약간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번에 실적이 나쁠 걸 누구나 다 알죠. 지표도 나쁠 걸 알기 때문에 실적을 나쁘게 아주 낮게 잡아놓고 발표는 그보다 약간 양호하게 나오면 좋게 해석하는 현재의 미국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만 조금 잡아주면 시장이 악재들의 완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가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펙이나 러시아, 미국 해서 멕시코까지 해서 아마 또 한 번 감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도 감산이 추가로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회복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 회복까지는 비축을 하든 감산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걱정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셰일가스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결코 아닌 것 같거든요. 셰일가스의 일부는 일단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살아있는 셰일가스만 잘 끌고 가는 정도로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손의 떡을 다 주려는 그 트럼프의 모습은 진짜 아니다. 사실은 이번 유가 하락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문제가 가장 컸죠. 50불대에서 70불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온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요. 그때 셰일가스가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던 거, 이거는 문제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세계 최고의 산유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국의 속내가 시장을 좀 망가뜨린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 해결될 거다.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감내하느냐에 대한 싸움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장 기술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현재 그 제가 주봉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주봉을 띄워놨는데 주봉을 보면 거의 V자 각이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 한 번 더 떨어질 거를 생각하려면 우리나라처럼 20주선까지는 가야 돼요. 20주선이 여기거든요. 26,300. 그러니까 26,300은 가야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시에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20주선이 떨어진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잖아요. 그러려면 현재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10주 정도가 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하나씩 빠져나가면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점이 이렇게 큰 고점 차이가 아니죠. 그냥 비스듬히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캔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캔들이 5주선을 탔어요. 5주선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3주 동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평선이 캔들을 이렇게 감아 돌리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감아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매우 제약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있는 게 현재 미국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유가가 하락해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 쪽이잖아요.
그럼 유가가 반등할 때마다 주가는 올라갈 거고 유가 하락할 때마다 주가는 빠져도 어설프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계속 반등 쪽에 무게를 실어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현재 미국 시장은 상당히 긍정 요소가 많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유가가 더 안 빠지는 모습만 나와도 주가는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어요.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은 시장으로 올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하락 이 정도의 반등은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 국면일 수도 있겠다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일단 26,000원 가고 거기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값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흘러나와요. 3,000불 얘기를 합니다. 18개월날 3,000불인데, 이게 18개월은 너무 멀죠. 근데, 지금까지 금값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3,000불을 가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액이 온수당 1,738불이거든요. 그럼 1,300불이 더 가야 되잖아요. 1,300불이 더 갈 정도의 시장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패닉이 올 수 있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과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돈도 많이 풀렸고 투자할 만한 종목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고점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더 갈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근데 더 치고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8개월 내에 시장은 한 번 더 패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금값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불까지 3,000불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900불 정도에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약간 흔들면서 계속 내려오든가 어떻게 해줘야지 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미국 시장이 큰 시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있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 차트 월봉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정고점까지 봐야 되고 정고점에서 더 갈지는 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거기 더 가게 되면 새로운 영역을 열어야 되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아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못 열게 되면 아까 이거로 말처럼 18개월 3,000불 볼 수도 있겠죠. 가능성 있죠.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그건 미래 얘기죠. 그러나 1,800불 이상 1,900불 넘어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해지성도 있지만 유동성이 투자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3,000불 가능성이 나쁜 건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괴로워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이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패러다임이 바뀌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학개미 이렇게 해서 시장을 개인들이 끌어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거 처음 봐요. 엄청나게 매수했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좌표를 찍고 들어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개미가 끌어올린 적은 제 기억에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질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상승하고 한 6주, 7초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물량 털고 나가고 이런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서 계속 사고 대기자금이 14조나 140조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들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정말 이 개미들이 이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그거잖아요. 기관이 사서 끌어올리면 나중에 외국인이 사고 또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리면 기관을 던져주고 나중에 개미들이 받고 이런 식인데 지금 반대로 개미가 사고 기관하고 외인이 좀 팔고 기관이 좀 사다가 또 외국인이 좀 들어오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개인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패러다임이 일단 변화가 진짜일지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못 갖지만 시장의 흐름상이나 뉴스의 흐름상으로 주가가 가는 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쩌면 개미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거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주 제일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SK하이닉스도.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아마 가끔 방송에서 이 가격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면 그 가격이 막 좀 올라오잖아요. 그게 왜냐면 삼성전자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그래요. 근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30% 규정에 걸려서 그 CME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일간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미터가 없어졌거든요. 야간 선물이요. 그럼 이 30%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SK하이닉스가 빠져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더 가져가는 상황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갖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내리든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는 1996년도에 2만 원, 3만 원 할 때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현재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 흐름상으로 주가의 상승에 개인들이 잘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근래 외국인들이 허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2번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오전에는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살짝 파는데 매도 물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이 프로그램도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970억이 나오는데 비차익은 34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차익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차익은 거의 기관이 많이 사용하고 비차익은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비차익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진입을 하려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항상 21선 여기까지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21선 돌파가 시작돼서 완착을 하면 그때 들어오는데 지금은 61선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61선을 타켓으로 한 게 아닐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거 올라가는데 배팅을 해야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1900을 아주 빠르게 회복하는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 개인 투자의 어떤 매수 힘 굉장히 세구나. 어쨌든 향후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실패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전략가님 얘기 들었습니다. 기업 실적들 오늘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네이버 나왔고 이제 현대차 발표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이 부분 실적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두 시장 모두 상승세로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1% 강세 흐름으로 갑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